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늦가을 저녁,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74세 김영감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회상에 잠겨 있었죠. 젊은 시절,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온갖 고생 끝에 그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껏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의 텅 빈 마음속으로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아랫집에 작은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35세 싱글맘 박미영 씨와 그녀의 두 딸, 고1 주아와 고3 지수.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그녀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영감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을 펼치듯 그의 기억 속에도 어렴풋한 옛 추억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영감님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 속에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그는 홀로 보내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없었으니까요. 다만 희미한 등불 아래 아랫집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만이 그의 외로운 공간을 잠시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님의 눈에는 미영 씨와 두 딸의 고단한 일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미영 씨, 그리고 그런 엄마의 어깨를 보듬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두 딸. 특히 고3 지수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도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하는 모습이 영감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딸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는 미영 씨의 간절함이 영감님에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감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영 씨 가족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미영 씨는 밤늦게까지 홀로 서서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힘겨운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늘 무거워 보였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감님은 그녀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지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딸, 주아와 지수는 그런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교과서에 빼곡히 적힌 필기들, 그리고 밤늦도록 들려오는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는 영감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주어진 풍요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꿈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득 그의 젊은 날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며 앞날을 걱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씨 가족에게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밤 김영감님은 창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미영 씨와 지수가 우산을 뒤집어 쓴 채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지쳐 보이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모습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순간 영감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 역시 지독한 가난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미영 씨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슬픈 수채화 같았습니다. 낡은 우산은 그들의 어깨를 다 가려주지도 못했고 거센 바람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영감님은 이 모든 장면을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왔고 다른 이의 고통에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 가족의 힘겨운 삶은 그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영감님은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영감님은 오랜만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정성껏 고른 한우 고기까지 직접 장을 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에 영감님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고 흐뭇한 미소로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영감님의 모습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미영 씨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영감님을 맞이했습니다. 영감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온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별건 아니고 새로 이사 왔는데 밥 한 끼도 못 사줬네. 겸사겸사 이것 좀 잡수라고 그의 말에 미영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아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영감님은 손사래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그리 힘들어. 어서 들어가 봐. 그날 이후 영감님은 미영 씨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두 딸의 학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수가 고3이 되면서 영감님의 도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지수의 과외 선생님을 직접 구해주고 학비를 지원하며 딸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감님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수와 주아는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의 눈에는 점차 생기를 찾아가는 미영 씨와 두 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영감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삶에 오랜만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감님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미영 씨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감님은 따뜻한 국이나 직접 만든 반찬을 미영 씨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미영 씨도 영감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감님은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묻고 필요한 학용품이나 참고서들을 미리 사두었다가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는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역경과 극복,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수야, 공부는 마라톤과 같단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영감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지친 지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아는 영감님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영감님은 주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유머 섞인 조언으로 주아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영감님 덕분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영감님이 미리 챙겨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영감님의 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미영 씨 가족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미영 씨 가족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마음은 이제 미영 씨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명문대에 합격하고 주아 역시 훌륭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영감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딸들의 졸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졸업식 날 미영 씨는 영감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들 이렇게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영감님은 미영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한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뿌듯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군 재산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들의 졸업식은 마치 자신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영감님은 두 딸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수는 훌륭한 회사에 취업했고 주아는 자신의 꿈을 찾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영감님은 두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영감님의 눈에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된 지수와 주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미영 씨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영감님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지수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주아는 먼 타국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님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매주 영감님을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고 그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살갑게 대했고 영감님 역시 그런 미영 씨의 존재가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쓸쓸히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 씨 가족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은 미영 씨와 두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감님은 작은 봉투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감님이 평생을 모아 이룬 재산으로 마련한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어엿한 가정을 꾸렸으니 내 이 집을 너희에게 선물하마. 미영 씨와 두 딸은 영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분해요. 영감님은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짐을 좀 덜어야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영감님의 얼굴에는 평생 일궈온 부에 대한 집착 대신 진정한 나눔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집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담긴 상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영 씨와 두 딸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감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집이 여러 채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들을 통해 다른 이의 삶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옹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영감님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지내던 그에게는 간병해줄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영감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감님의 병실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는 미영 씨의 모습은 영감님에게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영감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미영 씨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영감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한테는 할아버지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건강해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영감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고독과 외로움이 미영 씨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늦가을 밤 영감님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감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병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는 영감님이 잠든 사이에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의 가녀린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작은 목소리로 그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과 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먼저 지쳐 잠들기도 했지만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눈은 영감님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의 병실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었고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게 했습니다. 지수와 주아도 학교를 마치는 대로 병원을 찾아와 영감님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주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지수는 영감님의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며 지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비록 영감님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두 소녀의 밝은 에너지와 미영 씨의 헌신적인 간병은 그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미영 씨 가족의 지극한 간병에 감동하며 영감님의 치료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계는 병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는 기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영 씨와 두 딸은 영감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훨씬 값진 진정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영감님은 남은 생을 미영 씨 가족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따뜻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선 깊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감님은 미영 씨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햇볕 좋은 날에는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영감님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미영 씨는 영감님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영감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음꽃 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감님은 더 이상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영감님에게 용돈을 드리며 보답했고 주아는 유학 중에도 꾸준히 영감님에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감님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따뜻한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훨씬 값진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감님은 종종 미영 씨와 마주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영 씨는 영감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한테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분이세요. 영감님의 눈에는 따뜻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현대 사회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